서대구역에서 서부정류장역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됩니다. 올해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운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 공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 반대에 건축주가 착공기에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대구역에서 죽전역을 거쳐 서부정류장역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이 올해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운행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서대구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남부의 교통 관문인 서대구역입니다. 이곳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0개지만 대부분 동서로 연결할 뿐 남북을 오가는 노선은 단 2개뿐입니다. 이 때문에 달서구와 달성군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역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일단 가는 게 그 버스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배차 간격이 20분, 25분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버스 하나 기다리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다른 버스가 있는 뭐 방안이 있거나 뭐 지하철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여기 서대구역을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서대구역에서 죽전역을 거쳐 서부정류장역을 연결하는 DRT, 즉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합니다. 고정역 3곳에 중간에 정차하는 승강장 3곳을 합해 모두 6곳에 정차하며 운행 간격은 15분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짐을 옮겨주는 로봇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앱이라든지 웹을 이용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나 이곳에서 타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응답해서 수요 응답형으로 그 가상역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으십니다. 있으시고 이용 요금은 저희 대중교통 버스나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1,500원입니다. 1,500원이고 또 환승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는 건 신서혁신도시와 수성알파시티에 이어 3번째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면 그동안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서대구역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올 연말까지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내년 초쯤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에 전기료 폭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폭염에 종일 에어컨을 틀고도 아예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의 전기요금을 조사했는데 지난해 대비 90%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택 안중읍 주택에 살고 있는 유동엽 씨. 자녀 부부, 손자와 함께 5식구가 살고 있는데 폭염에도 전기 걱정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 설치한 태양광 덕분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쓰고도 요금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세가 한 7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기 올해 나온 거 보니까 0이에요. 아야 0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냥 0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밖에 일하다가 안에 들어오면 너무 시원하고. 경기도가 유 씨처럼 태양광을 설치한 주택들의 여름 전기요금을 조사했는데 한 달 요금이 평균 10,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주택 태양광 지원을 받은 2,500여 가구 가운데 5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평균 85,500원에서 올해 7월 평균 9,700원으로 줄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후 90% 가까이 요금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런 에너지 자립 가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예산이 5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200%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주택태양광, 마을태양광 합쳐서 한 4,500여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3kW급 주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530만 원 정도로 경기도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 160만 원 내외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지난 5월 달서구 도원동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건축주가 착공기의 취하를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도원지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인근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환경단체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도원지 일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건축주가 최근 관할 지자체에 착공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착공계 취하는 스스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하원이 들어와서 취소를 한 거고요. 착공계를. 건축 허가 자체는 나중에 2년이 지나면 취소 대상이 되는데. 착공계 취하는 건축주가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착공 허가 조건에 학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업자도 여러 차례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여러 분 왔다가 가셨는데 이 자체가 학교에 너무 큰 피해가 있고 학생들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저야 여기서 뭐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착공계는 취하됐지만 건축 허가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에 반대해왔던 주민들은 지금도 건축 허가 취소를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착공은 취하됐지만은 근본적으로 골프장 허가했는 거를 저희들은 골프장 허가를 완전 취소될 때까지 이렇게 집회 시위를 할 겁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면 20m도 안 되는데 골프장에 들어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설계를 변경해 다시 착공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월강수변공원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대구 시민공원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착공을 막아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자연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앞세워 건축주로부터 착공계 취하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BTV의 역할이 컸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편에서 힘을 보태 주셨고요. 언론계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지만 특히 BTV에서 매번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각 언론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는 묘를 무연고묘라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대신해 벌초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예초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초기 날이 닿는 곳마다 무성했던 풀들이 잘려나가고 숨어있던 작은 봉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찾지 못하고 옮겨진 무연고 묘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안시 목천읍 새마을 지도자의 회원들이 무연고묘 벌초 작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날씨도 덥고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연고를 하고 보니까 저희도 나이가 먹어가는 중에 참 하고 갈 땐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해냈구나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편안히 계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다 합해갖고 저희 회원들이 다 같이 하고 갑니다.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이 이날 새벽 5시부터 작업한 봉부는 300기가 넘습니다. 이마에는 비와 땀이 섞여 흘러내렸지만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새마을이 이거 말고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읍에서 이런 또 무연분모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 새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고요. 저희 새마을이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해서 이 무연분모 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서려 있을 무연고묘. 새마을의 회원들의 온정 덕분에 올 추석엔 쓸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장마와 폭염에 이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엔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곤 있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경기 때문에 걱정이 적지 않은데요. 남구청이 본격적인 추석 대목에 앞서 선제적으로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에 먼저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추석 대목 경기에 불을 지펴보겠다는 겁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장마와 역대급 폭염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 장사의 재미를 보지 못한 전통시장 상인들. 아예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한 곳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추석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던 남구 한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남구청이 도로교통공단, 국민은행, 기아대책 등의 기관 단체들과 함께 예년보다 이른 추석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전통시장 경기가 활활 살아나도록 공부를 떼기 위한 글씨를 일찌감치 집히려는 겁니다. 남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약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남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기증식도 진행됐습니다. 전통시장에 와보시면은 깔끔하고 싱싱한 물건들이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다양하게 정말 구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통시장에 오셔서 싸고 질 좋은 물품 많이 구입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모처럼 활기차게 붐비자 상인들도 다시 의욕을 되찾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뭐하지만은 한번 이래 오셨다 가고 나면은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40만 원 대형마트가 볼 거는 연 29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옛날 재래시장이 아니고 많이 찾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청의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는 오는 10일까지 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남구 지역 유관기관 단체들도 동참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폐암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2명이나 되는데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휴미,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동단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년째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순 씨. 3년 전 폐암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조리휴미라는 발암 물질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튀김을 하면 많이 하잖아요. 계속 먹게 됐잖아, 그거를. 계속 많이 먹잖아. 좀 나눠서 하면은 덜한데 좀 그것도 그렇고 튀김 요리, 전 요리 많이 하다 보니까 약품을 안 쓰면은 그게 설거지가 안 돼. 정말 설거지가 안 되거든. 살다 내가 폐암이 걸린다고 생각했지도 못해봤거든요. 건강에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첫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원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총 12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거나 폐암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8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대구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도 받았습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 실무원 충원과 급식실의 환기 시설 개선을 강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노조가 파악한 대구시 교육청의 조리 실무원 인력 충원은 400개가 넘는 학교에 지난해 38명, 올해는 1명도 없습니다. 74.7%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근골기 질환, 소위 골병이라는 걸 앓고 있고, 우리가 통계 한번 내보니까 우리가 지금 12달인데 사실은 방학 때 출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9.5개월을 일해서 그 한 달에 월급을 병원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튀김 전 요리를 자제해야 되고, 조리 방법을 현재 방법에서 이제 오븐 사용도를 높이고 조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조리 실무원의 배치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업무 경감을 위해서 매년 급식실 현대화 사업, 환기시설 개선 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기식 자동화 급식기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 급식 노동자들은 발암 물질에 노출된 채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상가 주변을 걷다 보면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 광고판, 에어라이트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에어라이트 설치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안성시가 지역 내 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 공도읍 중심가의 먹거리 상권. 저녁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풍선 간판, 에어라이트가 벌써 설치돼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에어라이트 보관함도 인도 위에 잔뜩 올라가 있고, 골목 어디를 들어가도 에어라이트 투성이입니다.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입니다. 에어라이트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 부풀리다 보니 합선이나 누전을 일으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안성시가 지역 내 불법 에어라이트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는 에어라이트가 설치된 상점에 계도장을 발부하고 10일 이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단속반을 통해 모두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에어라이트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적으로 철거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보이면 바로 저희 직권 철거합니다. 이미 단속반이 수거한 에어라이트는 100여 개에 달하지만 되찾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관련법상 에어라이트 불법 설치의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데, 새 에어라이트 가격은 비싸도 20만 원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시청 단속반은 에어라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불법이냐고, 그리고 내 땅에 내 가게 앞에 세웠는데 그게 불법이냐, 불법인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도장이나 안내문을 전달할 때 그 부분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힘듭니다. 시청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체 수거를 권고했습니다. 물론 광고 효과도 좋긴 하지만 1차적으로 사람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이고, 이 자체가 불법이고 또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에어라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점검을 통해 재설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희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8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퀴어축제를 열 예정이며 행진을 위한 지표의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으로 축제가 열릴 거라며 대구시와 경찰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축제를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법 위반 사례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 측은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 등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군의 경로당에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푸드마켓을 운영합니다. 다사읍에 위치한 푸드마켓은 간편 조리식품과 라면, 음료수, 화장품 등 식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는 각 읍면에서 요일별로 찾아가는 푸드마켓도 운영합니다. 달성군은 푸드마켓 이용을 위해 480가구에 약 3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푸드마켓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기부로 이루어지는데 기부품에 한해 10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군 다사읍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서재리 경로당을 찾아 이미용 조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염색과 네일아트도 함께 진행하면서 미리 준비한 떡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북부도서관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12월 19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쾌적한 독서 환경과 시민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 재배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부경찰서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현관 신속 출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스템은 마스터키 권한이 등록된 RFID 키를 출동 경찰관이 상시 휴대해 경비원의 도움 없이 공동현관을 개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서구청이 총 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서구문화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최우수상은 비산 7동 풍물단과 평리 6동 좋은 친구 팀이 차지했으며 이 두 팀은 대구시 주최 경연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던 달서구 도원동 실외골프 연습장 건축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양입니다. 학교 인근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걱정이 더 컸는데요. 저희 BTV는 앞으로도 대구 시민에게 더 가까이 힘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